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 딱 맞게 골라드리는 경향시소, 시사소믈리의 임지선입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익힌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경향시소 긴급 분석입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 표결 결과와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정치부 윤승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치부에서 민주당 취재하고 있는 윤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어제 오늘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네, 많이 바빴습니다. 네. 네. 그 표결 결과부터 우선 전해 주시겠어요? 네, 체포 동의안은 의원들 과반이 출석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숫자는 총 299명이고요. 아, 300명 아닌가요? 네, 한 분이 의원직이 상실이 돼서 지금 299명이고요. 네. 그런데 어제 표결에는 의원 29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2명 빼고 다 나온 거네요. 네네네. 특히 뭐 현직 장관이신 분들도 다 표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297명 중에 찬성이 139표, 반대 138표, 무효가 9표, 기권 11표. 찬성이 반대보다 많기는 했습니다만, 한 표 더 많았네요. 네, 많긴 했습니다만은 297명의 과반이 되려면 149표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 10표가 못 미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일단 부결은 민주당에서도 예상을 했던 결과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찬성이 반대보다 많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28일에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그때 나왔던 반대표가 161표였습니다. 그 표보다도 낮게 나오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좀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훨씬 못 미쳤네요. 그 예상보다도 23표가 더 적게 나온 것이죠. 이 10명만 더 나왔으면 지금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상황이었겠네요. 네네. 이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반응은 좀 어땠나요? 민주당은 어제 표결 직후에는 일단 부결이 된 것에 좀 의의를 두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당이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 조금 이제 약간 좀 대우를 유지하려는 그런 분위기를 하고 부결됐으니까 있습니다.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표결하기 전부터 굉장히 전의를 불태웠어요. 이게 그 조정식 사무총장의 그 말을 들어보면 검사 독재는 군사 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독재라는 표현도 썼고 표 단속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이 정도면 굉장한 이탈표가 나온 거 아닌가요? 네. 일단은 그 반대표 138표를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가 민주당 의원들이 던진 표라고 가정을 했다면 민주당 의원 수가 총 169명인데요. 31명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찬성표나 뭐 무효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 31명은 어쨌든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및 군소정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은 민주당 내에서 37명, 뭐 많으면 거의 한 40명까지 보기도 하는데 거의 뭐 30, 40명 이상이 이탈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것이죠. 그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반대표 하겠다고 자기가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따져보면은 정말 31명에서 37에서 38명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제 그 약간 그 두 표가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두 표 때문에 그 너무 쉬운 개표가 정말 1시간 동안 지연됐었는데요. 그 상황도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제 표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용지에다가 종이에다가 가나 부를 뭐 한글이나 한자로 이렇게 표기를 직접 쓰도록 직접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 정자라고 하죠. 예컨대 비읍을 좀 흘려 쓴 표가 하나 있었고 한자인지 한글인지 정확하게 좀 애매한 표가 있었습니다. 이 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이제 간표위원들이라고 하죠. 그 투표를 관리하는 그런 위원들끼리 약간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던 상황이 어제 막 중계가 되고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중재 끝에 그 두 표 중에 한 표는 무효 처리가 됐고요. 한 표는 이제 부결이 됐는데 지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 이상한 표, 두 표 중에 한 표, 반대 처리가 된 그 표도 인정하지 않고 애매하니까 반대표는 137표였다. 그래서 최대 민주당 이탈표가 38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표를 애매하게 쓰신 분은 또 찬성을 하자니 마음에 들지 않고 반대를 하자니 또 그건 또 못하겠고 그런 애매한 마음들이 그 두 표에 나타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우리 정치부의 아침에 발제를 보면 그 항상 뭐 이렇게
이런 가정의 상황일 경우에 아침 발주 1안, 2안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1안이 이제 우리가 가장 높게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정치부에서도 우리 민주당 팀에서 이게 압도적으로 부결될 거다라는 게 1안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모두 다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 네. 실제로 개표를 해보니까 네. 어쨌든 찬성이 한 표가 더 많았고 과반수는 넘지 않았지만 이건 사실상 정치적 불신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불신 이런 거라고도 평가가 되고 있나요? 사실 30표 이상이 이탈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숫자면은 사실상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분석들이 뭐 당 안팎에서 이미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 차원에서도 사실은 압도적인 부결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비이재명계 뭐 약칭 비명계 의원들도 부결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그 표결 전날까지도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뭐 사실 그렇게 밖에다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 만난 의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었나요? 비이재명계 의원님들도? 네, 뭐 속내가 복잡하다고는 하면서도 그래도 부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정말 자발적으로 각자 뭐 조직하지 않고 그렇게 나왔을지 아니면은 겉으로는 부결이 압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해놓고 물밑에서 조직을 했는지 네, 그것은 사실은 좀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네. 근데 어쨌든 친명계 의원 쪽에서는 굉장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거의 이게 정책 불신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당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친이재명계 친명계 성향을 띈다고 평가를 받는 의원들은 뭐 이 지금의 이런 표결 결과에 대한 좀 실망감을 좀 뭐 예컨대 뭐 SNS나 뭐 라디오 인터뷰나 혹은 따로 의견을 물었을 때도 비슷하게 내고 있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뭐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공천을 받기가 어려워서 약간 이렇게 좀 현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차원에서 움직인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컨대 2002년도 대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2002년이요? 네, 2002년 대선 때 그때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 간의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후단협이라고 했죠. 후보 단일화 그쪽에서 이제 노무현 후보가 물러나야 된다고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탈표를 던지신 분들 가운데 그때 좀 많이 상처 받으시고 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왜 지금 같은 선택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너무 옛날 얘기 아닐까요? 네, 그렇죠. 21일 그 민주당에서 의원총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좀 이제 이 대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 근거가 이제 민주당의 당원 80조 1항 얘기예요. 그렇죠? 네. 기소가 될 경우, 그러니까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는 그런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조항은 적용 안 하나요? 그 조정식 사무총장이 26일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건은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원 80조를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사실 선을 좀 그은 상태입니다. 80조 1항 같은 경우는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있는 80조 3항 같은 경우는 1항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출범한 뒤 같이 뽑힌 뭐 최고위원들이나 사실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분들이 좀 그러니까 친명계가 좀 많이 있겠네요.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 당원권이나 당직을 정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좀 많은 예상인데요. 다만 이제 당원 80조를 들어서 이것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명분으로 이제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시는 비명계의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겠다. 실제로 그런 목소리를 내신 분들도 있으셨나요? 지금까지 뭐 이번 표결을 앞두고도 그랬고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아직 선출되기 전 전당대회에서도 당원 80조 그때 당시 당원 80조 약간 수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이것도 방탄용이 아니겠느냐라는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80조 1항을 지금처럼 기소시가 아니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때 정지를 하자고 아직은 그렇죠. 먼 얘기네요. 그거는요.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걸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결국 80조 1항은 바뀌지가 않았었는데 80조 3항에 정치 탄압에 따라 의결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원래는 윤리심판원이었는데 이걸 당무위원회로 바꾸게 되는데 이제 윤리심판원에는 사실 외부 인사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당무위원회는 사실 당대표의 당내 영향을 기구니까. 네, 더 미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로 좀 정리가 됐었거든요. 네. 어쨌든 당장 사무총장이 이걸 적용할 의사가 없고 네. 또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친 이재명계 사람이 많은 당무위원회에 올라가서 이게 가결될 네. 리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일단 여론이 지금 썩 좋지가 않아요. 네. 뭐 여러 여론조사들이 있겠지만 그 넥스트 리서치가 MBN과 매일경제 의뢰에 따라서 지난 24일과 25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게 47.9%, 안 된다가 39.4%, 오차 범위 밖에서 그 이제 통과시켜야 된다 의견이 훨씬 더 많은데 또 기소될 경우에 대표직을 사퇴된다라는 게 또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여론조사가 또 실제 표결 결과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꽤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민주당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지지층을 결집하기 네.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뭐 검찰 독재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네. 좀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중도층에게는 좀 뭔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그렇죠. 분명히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총선까지는 1년 이상이 남아있고 지금은 중도층에게 어떤 어필을 할 때이기보다는 네. 지금은 당원들을 좀 더 결집해 나갈 때이지 아직 않느냐라고 선거가 보시는 임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분들도 거군요.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총선이 다가왔을 때 국민의힘이 더 난맥상을 겪을 것이다.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분당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곳에서 어떤 여당에서의 당내 싸움이 더 치열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네. 지금은 중도층보다는 우리 집 토끼 네네. 이 당원을 결집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군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일단은 체포동의안 온 게 그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네. 이제 아직 검찰이 또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그 의혹도 수사를 하고 있고 네. 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긴 하지만 이 쪼개기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또 2차 구속영장 청구 그 동의안이 국회로 또 날아올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검찰이 더 수사를 하고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라는 라는 예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앞으로 처할 미래라고 할까요? 너무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그것이 벌써 첫 번째 표결인데도 이렇게 표출이 된 것이다. 그게 반영된 건가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다시 한번 제출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그때 체포동의안이 오기 전에 민주당 내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체포동의안이 또 오는 것은 사실화되고 있는데 그런 목소리가 좀 커질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런데 이 반대표를 던지신 분들이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무기명 표결이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뭐 지금의 지도부 체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내시는 분들 있지만 그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의견 내시는 분들 숫자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좀 어떤 여론이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공개적인 의견을 내느냐, 공개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조금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다시 된다면 그때는 또 표결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10표만 더 찬성표를 던졌으면 가결이 되는 상황은 예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벌써 여권도 마찬가지지만 야권에서도 또 한 번 더 오면은 그때는 진짜 가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우리가 주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그 투표한 다음 날 민생 일정 그대로 이어갔어요. 그 서울 초등학교에 가갖고 급식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이어갔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하리라고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당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뭐 그 대표직을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예컨대 2016년에 있었던 20대 총선을 앞두고 그때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바로 당명이 바뀌고 바로 바뀌었을 때인데 그때 문재인 당대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안 치고 이제 총선을 치렀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공천의 어떤 모권을 행사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당대표직을 수행하지만 약간 이 선으로 물러나면서 이렇게 당을 이끌 수도 있는 그런 예상들이 있는데 문제는 어떤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정성호 의원이 이번에 이제 친명계 좌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정성호 의원이 최근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당이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당 승리를 위해 적절히 뭐 판단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그 시그널로 좀 읽히는 것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6개월 전에 이제 총선 기획단을 만들어서 이제 총선을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어디까 해석의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오히려 한 6개월 정도 전에는 좀 대표가 좀 먼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6개월은 총선으로부터 6개월은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 10월이 되겠죠. 네. 네. 그때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사법 리스크가 계속 된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 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뭐 또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체포 동의안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그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는 있지 않겠나라고 예상됩니다. 그 선거를 앞두고 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지금 이 대표 체제의 정책 불신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또 민주당이 또 과거에 분당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고 원래 해본 사람이 한 번 더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민주당의 이런 민주당발 정계 개편 가능성 있나요? 네, 뭐 분당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이러다가 분당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2016년도 그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이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분화가 돼서 이제 분당에서 나왔는데요.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라는 차기 대권 주자도 있었고 호남이라는 어떤 지역적 기반이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구심점이 있나? 대안 세력이 있나? 네, 대안이 있나? 예컨대 당을 새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당의 구심점이 누가 되겠느냐? 여기에 의문부호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대안이 없어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해지는 건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친명계 의원의 자장은 정성 의원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런 비주류라고 해야 되나요? 이재명계 의원의 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나요? 좀 좌장이라는 표현에 들어맞는 분이 사실 크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사실은 이제 비이재명계라고 사실 언론에서 저희도 그렇지만 뭉뚱그려서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예컨대 지금 적극적으로 뭐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의견을 내시는 분들 중에는 대표적인 분들이 뭐 이상민 의원, 조홍천 의원 뭐 이 정도 계시는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친문재인계가 당의 주도권을 잡았을 때도 자신의 어떤 소신 발언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분류하면 비주류라고 좀 분류되는 분들이고 비주류, 뭐 소수파, 뭐 이 정도로 봐야겠네요. 예, 물론 거기에 대해서 그 외에 그 공개적인 의견을 내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이재명계는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사실은 좀 뭐 모두가 또 친문이라고 보기도 분류하기도 조금 어렵고요. 약간 좀 섞여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들 나름의 구심점을 찾기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를 보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구심점으로 가는 그런 단일 대우 체제는 분명히 아닌 건 확실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또 분당까지 갈 만한 동력이나 그런 구심점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친 이재명계의 어제 오늘 반응 같은 걸 보면은 아까 부결이 됐다는 것에 되게 의미를 두시면서도 사실은 뭐 어쨌든 간에 조직표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친 이재명계 뭐 아니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지 않느냐는 데 의의를 두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민주당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 강성 지지층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번 투표 결과 이후에도 그런 뭐 강성 지지층들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어떤 여론전을 펼친 거나 이런 공격하는 것들이 있나요?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강성 지지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실로 까만색 뭐 종이 같은 거를 팩스를 보낸다고 해요. 까만색 종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팩스가 오면은
토너가 빨리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의원실 입장에서는 소프트한 공격인가요? 소프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게 한 장이 아니고요? 네네네.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컨대 예전에 조금 시간이 됐지만 어떤 의원님들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면 뭐 문자 폭탄의 지지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가장 무서웠던 것은 본인에 대한 욕설이 아니라 너 다음에 공천받기 싫으냐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무서웠다고 했던 게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약간 근데 그게 의원님들이 실제로 그걸 이렇게 심리적 타격을 느끼시나요? 실제로 좀 느끼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전화의 특정 번호를 수신 거부 처리해놓는다든가 아니면 특정 단어가 오는 뭐 문자들을 이제 좀 걸러내게끔. 네. 그런데 또 그러면 또 지지자분들이 단어를 살짝 변형해서 보내기도 한다고 하고. 어쨌든 좀 물리적, 심리적으로 조금 타격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한국 정치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지금부터 경향시소가 한국 정치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아이고, 눈 부릅떠야겠어요, 계속.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정치부를 나가야겠다. 못 나갑니다. 어렵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